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구로구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배인명입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두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인지 오늘 토론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들을 차례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기호 1번 민주당 후보 윤건영입니다. 다음 기호 2번 국민의힘 태영호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 태영호입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하여 정해졌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가지의 사회자 공통 질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다음으로는 후보자의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으로 이어지는 공약 검증 토론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있은 후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가 끝나게 됩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에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순간부터 기산됩니다. 또한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을 계속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토론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후보자 순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발언 시간은 후보자별로 각 2분이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먼저 윤건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 후보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윤건영입니다. 30년 전 민주화운동 시절 저를 품어주셨던 구로가 4년 전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 4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매주 의정활동을 보고드렸고 매주 민원의 날을 개최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계절마다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골목골목을 찾아뵈었습니다. 1호 공약도 지켰습니다. 470억 원이 투입되는 구로역 신역사 사업을 통해 엘리베이터 7대, 에스컬레이터 14대가 생깁니다. 아울러 구로 5동과 신도림동 주민을 위한 동서문 출구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테크노마트 앞 공공도서관, 남구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구로 2동 공영주차장, 구로 3동 KTL 다목적 체육관이 올해 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초선인 제게 지난 20년을 책임지라고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질책은 얼마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국민의힘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강남만 쳐다보느라 구로를 포함한 서남권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강남 중심 서울 개발 정책으로 구로를 소외시킨 것은 헌정사 75년 중 60년을 집권한 바로 국민의힘 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구로를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에서 불리한 쪽이 흑색 선전을 합니다. 네거티브를 합니다.
저는 흑색선전도 네거티브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정책으로 당당히 승부하겠습니다. 구로에 필요한 사람, 제대로 일할 사람입니다. 구로를 진짜 잘하는 사람, 구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구로를 위해 필요한 사람, 기호 1번 윤건영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태영호 후보의 시작 발언입니다. 시간은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서울 강남을 떠나서 구로에 와서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 오늘이 딱 59일째 되는 날인데요. 제가 지난 59일 동안 구로 구석구석을 갈 때마다 매일과 같이 들리는 소리가 20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제12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는데 구로에서만은 나라의 발전이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 20년 동안 동네는 더 슬럼화되었다. 20년 전부터 이전한다 하던 철도 차량 기지 이전은 이제는 희망의 불씨마저 꺼진 것 같고 서울 다른 지하철역들에 다 있는 에스컬레이터조차 없는 역들이 많다. 애 하나 잘 키워보고 싶은데 좋은 학원가도 없어 매일 목동으로 유학 보내고 있다. 매일 14만 명의 직장인들이 디지털 단지역으로 일하러 오지만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구로울은 디지털 단지를 그림의 떡처럼 바라보고 있는데 언제면 구로도 디지털 단지의 주거 배후 지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모두를 이렇게 정말 안타까워합니다. 한마디로 지난 20년간 구로울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을 당선시켜 주었는데 구로울이 너무나 오랫동안 정체되고 침체되어 있다는 불만 정서가 정말로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에서 도대체 구로울이 이렇게 되도록 지난 20년간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 구로구청과 힘을 모을 수 있는 여당 후보가 구로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휘둘려 천국 같은 3년, 4년 또 잃겠는가? 아니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 태영옥의 힘을 모아 구로를 싹 바꿔보겠는지 오늘 구로 주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네, 두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총 3개의 주제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후보자들께서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각 1분 30초씩입니다. 답변 후에는 상대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각 30초씩 주어집니다. 이후 후보자는 보충 질문에 대해 1분 30초간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견해입니다. 정치개혁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권 중 내려놓아야 할 특권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당 주어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답변은 태영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는 달리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당의 국회의원 후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첫째로 이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냈고요. 둘째로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서약서도 제출했고요. 셋째로 출판 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를 서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점을 실현할 것을 약속했고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현재의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내던 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 서약서들은 민주당에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공약들입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 자체가 대표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후보로 출마한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 의혹, 부동산 투기, 불법 대출 사기 등 검찰 조사나 기소는 물론 재판을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국회의원은 즉시 세비 및 보좌진 인건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비를 줄여 궁극적으로 평균 가구 소득이나 국민 중위 소득 수준까지 내려야 합니다. 예, 다음은 윤건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1호 법안으로 제출했던 것이 국회의원 동일 지역의 4선 이상을 금지하는 제한법을 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에는 벗어날 수 있지만 일종의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봤던 겁니다. 지방의원도 3번만 가능한데 국회의원이 못할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요, 국민의힘이 애초에는 같이 하겠다, 당론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제발 22대 국회에서는 같이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개혁 입법을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일과 상관없는 특권들은 과감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선 성과급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일한 만큼 급여를 가져가는 게 맞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속 상태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월급 못 받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명무실화된 국회 윤리특위도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일을 제대로 하고 효용감을 느낀다면 국민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일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특권 과감하게 민주당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태영호 후보께서 윤건영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방금 윤건영 후보께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21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4선 연임 금지를 내려놓은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하셨는데, 그때 당시 후보께서는 20대 국회 법안 대표 발의 횟수가 초선 의원이 61.6개, 4선 의원이 43.2개를 그때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은 법안 발의 30개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예, 윤건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제가 특별하게 답변할 게 없는데요. 질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태영호 후보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전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다만 현재 윤석열 정부 검찰 정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는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에게 수백 회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 검찰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은커녕 대면 조사 자체를 안 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 아니겠습니까? 저는 불체포 특권이나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 당연히 내려놔야 하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검찰 독재 야당 탄압에 맞선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생각이고요. 아울러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회 윤리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 발의 징계한 51건 중에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외람되게도 우리 태영호 후보님께서도 2건의 윤리특위 징계건이 있습니다. 그 징계건이 제소가 되었지만 전혀 심사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태영호 후보님이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요, 윤리특위가 정상적으로 상설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잘잘못을 가려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윤건영 후보, 태영호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동일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3번만 하자라는 법은 사실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충격적인 요법입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동일 지역 3년인 제한법에 동의하시는지요?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정부 여당을 설득해서 함께할 생각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예, 태영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동일 지역에서의 4선 연임 금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겠느냐라는 문제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윤건영 후보에게 질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당시 윤건영 후보는 사선 금지 이후로 초선 의원이 61.6개 법안까지 발의했는데 사선 의원이 33.2개밖에 안 했다, 평균 치면.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높아갈수록 입법 활동이 저조하고 법안 발의도 매우 적기 때문에 결국은 사선 금지 이것을 지적하셨는데, 본인 자체는 이런 법을 발의해 놓고도 초선 기간 30개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법안 발의는 발의대로 가고 행동은 또 행동대로 다르게 간다는 걸 하지 않는지, 이런 걸 제가 말씀드려서, 저는 물론 우리가 동일 지역구에서 사선 금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과연 지역 국회의원이 그 지역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했느냐 일하지 않았느냐, 입법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법안을 몇 개 발의했느냐 몇 개 발의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정치가 발전하려면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계속 내리 국회의원 하는 거는 저는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의 주제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무산의 근본적 이유와 해결 방안입니다. 지난해 지역 수건인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20년 가까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산되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후보자당 주어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답변은 윤건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선 차량기지 이전이 위기에 봉착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임기 시작한 지 6일도 되지 않아서 국토부 장관을 만나고 또 서울시장 만나고 국토부 차관, 담당 국장, 과장, 기관장부터 실무라인까지 모두를 다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로일동 주민들과 추진위원회 분들과 수차례 만나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 여하를 떠나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같은 사업이 같은 조사인데도 불구하고 2014년에는 승인되었던 사업이 정권이 바뀐 다음에 2023년에 뒤집어졌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저조차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와서 이전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전 사업 재추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 문제만큼은 정쟁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여야가 힘을 모아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제안해서 구성되어 있는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서요, 이전을 확실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과도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구청에서 요청이 와서 국토부 차관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저는 태영호 후보님께 하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저와 함께 기지창 이전 문제를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 후보는 정부 여당을 설득하고 저는 야당을 설득해서 반드시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태영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윤건영 후보가 차량 기지 이전이 무산된 책임이 마치 윤석열 정부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언제부터 이 차량 기지 이전이 무산됐는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차량 기지 이전이 무산된 근본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부와 당시 이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윤건영 후보의 무책임과 정치력 부족의 원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요, 이 차량 기지 이전 사업의 가능성이 보이다가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결정하면서 중대한 위기가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같은 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윤건영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고 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까지 지낸 경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차량기지 이전만은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그렇게 대통령의 복심이면 그 문재인 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최소한 연기하든지 무슨 수를 썼어야죠. 이걸 왜 방치했습니까? 그리고 차량기지 재조사 결과문을 보면요, 비바이스는 0.95로 타당성이 가능한 걸로 나왔는데 무산된 원인은 뭐냐? 광명시 거센 반발 때문입니다. 광명시에서 양기대 의원이
온 정치력을 발동해서 이렇게 반대할 때 윤건영 의원은 그때 뭘 했는지 오늘 토론에서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지금 희망의 불씨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 중요한 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기지에 이걸 포함시키는데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윤건용 후보, 태영호 후보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수도권 철도 사업에서 B씨가 0.9 이상인데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태호 후보님께 묻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좀 답을 해주시고요. 기지청 이전 사업이 이제까지 2번 무산 위기에 봉착했는데 희한하게도 2번 다 보수 정부입니다. 한 번은 2008년 12월 MB 정부 때고요. 또 한 번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엔 2023년 5월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서 정부의 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추진 의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태영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 철도 차량 기지가 이게 무산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 시발점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잘 굴러가던 차량 기지가 결국은 언제부터 이게 위기에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됐느냐. 바로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 때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재조사하면서부터 이것이 기울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방금 제가 언급했지만은 이 비바이스는 0.95로 높이 나왔습니다. 국토부 자체에서도 이것이 통과되지 못한 건 정책적 평가에서 0.4가 나왔다고 국토부에서도 발표했는데 그건 뭐냐면 광명시에서 이걸 결사 반대하고 정치권이 몽땅 다 힘을 합쳐서 결사 항전을 벌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무산되는 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이유를 바로 찾아야 합니다. 비바이스가 좋게 나왔는데 왜 안 되느냐. 바로 광명시에서 결사 반대하고 우리 구로의 지역구 의원인 윤건영 의원께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걸 막아야 되겠는데 그걸 막지 못하는데 기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단 오늘 여기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걸 언급하고 싶습니다. 왜 다르냐? 지난해 올해 1월 국회에서 도심철도지역화 특별법이 통과되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구려 도심철도를 지역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심철도가 지역화되면 차량기지 이전은 동반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당 후보가 꼭 해내겠습니다. 예, 다음은 태영호 후보께서 윤건용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언급했지만은 차량기지가 이전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정책성 평가가 낮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낮게 나왔느냐? 바로 우리 건너편 광명시에서 양기대 의원을 비롯해서 총 정치력이 발동해서 이걸 막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국회에 있으면서 윤건용 후보가 이 양기대 의원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몇 번을 양기대 의원을 만났는지 또 국토부와 기재부를 만나서 설득 공작을 했는지 전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국민들께 설명해 주십시오. 예, 윤건용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예, 지금 와서 누구 탓이냐라고 따지는 게 참 허망합니다. 저 스스로 주민들께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팩트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요. 차량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 장관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제 요청을 이리저리 피했습니다. 장관이 안 만나줘서 차관께 만나자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연기했습니다. 하도 만나주지 않아서 편지도 써보고 공문도 써봤는데 다 회신이 없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만나주지 않아 기재부 장관에게 보냈는데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태영호 후보께 말씀드립니다. 저와 함께 정부를 설득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광명에서 양기대 의원 민주당만 이렇게 반대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요. 광명시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정말 여러와 같이 반대하셨습니다. 광명의 민주당이 반대를 한 게 아니라 광명시가 반대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왜 광명시에 계신 분들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주민 여러분들의 요청에 대해서 요청 때문입니다. 제가 광명시 국회의원과 광명시장을 만나보겠다라고 했을 때 주민 조직들에서는 제게 만나지 말아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로 남 탓하는 건 정말 꼴보기 싫은 일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민간적으로 힘을 합쳐서 풀어가야 될 일을 이렇게 싸운다고 될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내용은 저출산 대책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약 0.7명으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후보자당 주어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답변은 태영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세계 최악의 저출생 원인은 명백합니다. 일자리, 부동산, 보육, 교육, 복지 등 모든 국가 정책을 출생 친화적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양육비 부담을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첫째로 자녀 양육의 부담을 현재 개인의 부담 구조에서 국가 부담 구조로 제도적으로 구조적인 개혁을 해납니다. 둘째로서 애를 낳는 그런 출산모들이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셋째로서는 돌봄시설 등 교육시설 확충을 통해서 국가가 돌봄의 부담을 전적으로 마다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흥미있는 자료를 하나 공개하겠는데요. 지난해 출생 신고 건수가 전국의 모든 시, 도 중에들이 다 낮아졌는데 오직 충북에서만은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충북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현금 1,000만 원씩 주는 그런 정책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회사들에서 자녀를 낳는 직원들에게 1인당 1억 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가 기업들이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데요. 저는요, 이런 공적인 일에 정부가 세금을 불러 불이익을 주는 건 사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22대 국회의원이 되면 출산 장려금 지급에 비과세나 면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예, 이어서 윤건영 후보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지금 아파트 놀이터에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69년 출생인데요. 한 해 100만 명의 신생아가 나왔는데 2023년에는 고작 23만 명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지난 한 5년 동안 9천여 개가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는 아이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출생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자리, 국방, 연금,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대 정부가 수백조 원의 예산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화나 관행, 의식, 제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파격적인 예산 투입도 필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경력 단절을 막는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구조 개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서 직장인의 3분의 1이 재택근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업은 일하는 방식을 개혁해서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력 단절도 막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근로시간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과감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가족 지원 예산이 OECD 기준으로 평균 우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정부 재정을 보다 과감하게 투입해서 저출생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태영호 후보, 윤건영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이자 방금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러한 우리가 변곡점에 들어섰는가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데요. 2017년 그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합계 출산율이 1.05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문재인 정부 말기에 합계 출산율이 0.78이었습니다. 윤건영 후보는 그때 국정상황실장으로서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합니까? 예, 윤건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제발 남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님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문재인 정부 탓, 남 탓을 합니다. 저출생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부가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통계를 보시면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태 후보님께서는 통계를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어느 한 정권의 문제라고 보는 것은 정말 편협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모아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의 케이스를 봐야 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하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출산율을 반등시켰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유연근로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아이를 키우기가 훨씬 더 쉽죠. 즉 프랑스에서는 유연 근로시간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50%를 상회한다는 건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4.5일제라든지 주 4일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택근무라든지 유연근무라든지 주 4.5일제라든지 일하는 방식에 과감한 변화를 줘야만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우려하지 않고 가족이 그리고 사회가 공동체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남 탓하지 말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윤건영 후보, 태영호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립니다. 예, 태영호 후보님이 소속된 국민의힘에서는 저출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 제언들을 내놓았습니다. 그중에 좋은 제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풀어가야 합니다. 다만 저는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세수 부족이 한 50조가 넘게 세수가 부족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출생 관련해서 그 좋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원을 만들 것인지 재원 대책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태영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했는데 물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도 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여러 공약들을 많이 내놓았는데 민주당 자체도 여기에 대한 추정을 해보고 이걸 이행하려면 28조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한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밝히질 않았는데요. 저희 당은 이 저출산 문제를 대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에도 언급했지만 우선 이 기업들에서 직원들에게 저출산 이거 대응할 수 있는 장려금을 저는 적극적으로 이거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이런 저출산 장려금을 주어도 여기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인 인센티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건대는 이렇게 기업들이 출산 장려금으로 1억 원씩 주는 것을 이건 다양히 입법 구조를 통해서 비과세로 이건 저는 만들어야 된다. 기업들이 이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것을 과세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방금 제가 언급했지만은 우리 정부가 나서서 여러 지자체들과 협의해서 맞춤형 출산 장려금 제도를 내서 기업 지자체들과 정부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떠안는 이런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세 가지 공통 질문에 대한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구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구로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공약들을 발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기 계신 후보자들의 중점 공약에 대해 들어보고 후보자 공약에 대한 개별 보충 질문으로 진행되는 공약 검증 토론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두 후보자에게 주어진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공약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는 30초간 개별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이어서 30초간의 보충 질문과 1분 30초의 보충 답변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시간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건영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립니다. 네,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크게 네 가지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 산하 외부 세력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재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원주민이 쫓겨나는 재개발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로의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구로는 공구상가와 디지털단지라는 두 개의 성장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구상가는 미래융합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바꿔지고요. 디지털단지는 ICT 산업특구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역세권 일대를 정비계획을
통해서요, 역세권 상권과 구로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경인선, 경부선, 2호선 등 도심철도 지하화의 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구로 분들은 그동안 철도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선도 사업을 구로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로에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부지 지하화로 인해서 생기는 지상 부지에는 제2의 디키브 시티라든지 제2의 경의선 숲길이라든지 하는 구로의 랜드마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로의 오래된 수건 사업들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구로일동과 신도림동의 아파트 단지 중공업 지역 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림천을 생태 하천화, 명품 하천화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래 묵은 과제들이 하나씩 조금씩 풀려나가면 어느새 구로는 명품 도시가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런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고 구로의 지도를 바꿔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로를 제대로 아는 사람, 그리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및 정부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힘을 모아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영호 후보 개별 질문 부탁드립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선거 때 후보들은 많은 공약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 후보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는데 지역보다는 중앙정치를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윤건영 후보의 이거 예비 후보로서의 선거 홍보문을 봤는데 제목 자체가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중앙정치 문제를 담았는데요. 윤건영 후보께서는 지난 국회의원 시절 지역을 위해서 벼반을 몇 개 발휘하셨는지 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건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예, 태 후보님께서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제가 예비후보 홍보물은 중앙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했고 본 홍보물은 지역 이슈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역할을 나눴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계속 구로가 낙후되었다, 답부되었다라고 말하시는데요. 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구로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저는 국민의힘 스스로에 대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20년 중에서요, 8년은 태 후보님의 선대위원장이신 양모 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님들이 구로구를 이끌었던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20년 중에 8년 동안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민주당이 또 20년간 국회의원을 해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논리적 비약입니다. 태 후보님 논리대로라면 국민의힘이 의회와 행정 권력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대구, 경북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구로에 상대적인 낙후된 것은 서울시 개발 정책의 잘못에 있었던 겁니다. 특히 보수 정권, 국민의힘 정권에서 강남을 집중적으로 개발 투자하면서 그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해서 소외되고 낙후됐던 게 그게 사실 아닙니까? 국힘에서 그리고 강남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구로에 오신 태 후보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태영호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0초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건영 후보께서 구로가 발전되지 않은 것을 대구와 비교하셨는데요. 저는 이거 대단히 부적절한 비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서울의 지자체를 비교하겠으면 서울과 비교해야지 왜 대구와 비교합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윤건영 의원께서 4년 전 공보물과 그간 내놓은 개간 이게 홍보물을 제가 보았는데 공약 이행을 점검해 보니까 대부분 영역만 이제 했습니다. 아니, 의원의 임무가 영역 발주입니까? 실질적인 실행이지. 예, 윤건영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제 선거에서 네거티브나 이런 선거를 하지 말자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선거에서 지고 있다 보면 급하죠. 급하다 보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요. 선거는 정책으로 주민들께 승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구로 주민을 위해서 나름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1호 공약이었던 구로역 신청사 시작되고 있고요. 2026년까지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로가 계속 낙후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의 자긍심이 무너집니다.
잘하고 있다. 우리 더불어 잘해가자. 여야가 힘을 모아서 잘해가자라고 할 때 구로가 살 수 있습니다. 제발 지역 발전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구요. 구로는 여야가 함께 만들어 온 겁니다. 지금 태영호 후보님 선대위원장을 하시는 그 선대위원장님께서 전직 구청장이셨잖아요. 그리고 저 전직 구청장님께서 우리 민주당 시절에는 또 부구청장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구청장을 하실 때 우리 구청장 하셨던 이성청장님이 또 부구청장을 하셨어요. 이처럼 구로구청을 이끌어올 때는 여야가 없이 같이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남에서 오셔서 구로구는 야당 때문에 안 된다. 20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구로구의 문제가 이건데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힘을 합쳐보자. 나는 이것을 할게, 야당은 이걸 해줘라 라고 하는 게 구로 발전에 저는 꼭 필요한 그런 자세와 태도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은 태영호 후보의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역시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이것이 저의 책자형 선거 이제 홍보물인데요. 저는 공약 슬로건으로서 이제는 바꾸자 미래 1번지 구로 이렇게 이제 달았습니다. 저의 공약 캐치프레이즈는 야당 후보의 공약은 약속일 수 있지만 여당 후보의 공약은 실천이고 저 태영호 일하고 싶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구로에 와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구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달라. 철도 소음과 분진이 없는 또 철도에 의한 단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디지털 단지에서 일하고 구로 울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주 근접 도시를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했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먼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 재건축 반드시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토지 지분이 적은 분들 또 세입자들도 손해보지 않도록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기부채나 비율도 낮추고 구로 울에 특화된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철도 지하와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 집권 여당의 힘으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일부분들은 20년 동안 민주당이 못했는데 어떻게 태영호 후보가 하겠다고 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의 정치적 결단과 뚝심으로 꼭 해내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직주 근접 산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신도림 재개발 293번지로부터 구로 공구상과 구로 차량기지를 아우르는 이렇게 G밸리를 아우르는 거대한 핵심 단지를 만들어서 디지털 단지와 연결하는 이렇게 G밸리를 뛰어넘는 U밸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구로울 전체를 바로 디지털 단지의 주거 배후 지역으로서 만들어서 직장과 주거를 모두 구로에서 해결하도록 해서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이 구로에 안심하고 거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저 태영호 반드시 구로의 자존심 찾아옵니다. 예, 윤건영 후보께서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립니다. 예, 저는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목 경제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정책 중에 하나가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히트 상품인데요. 태 후보께서는 구로사랑 상품권 예산이 작년에 비해 올해 얼마나 축소됐는지 알고 계시는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윤석열 정부가 이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간신히 3천억을 전액시켰습니다. 저는 구로에서만큼은 확대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태 후보님 의견을 여쭙습니다. 예, 태영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예.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이자 구로 상품 사랑권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구로에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의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 좀 더 거시적인 문제, 바로 이 구로의 가장 핵심 사안을 어떻게 해결하겠는지 좀 이런 정책적 질의를 저는 해 주십사라고 제가 건의드리고 싶고요. 우리 구로의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과연 우리 구로 상품권 문제가 어느 정도 기여가 되겠는지 하는 거는 제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로 지금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거 재개발, 재건축, 진짜 주민들과 합의해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지금과 같은 모습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는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여러 이익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또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서 그들 사이의 의견 일치를 보아서 주민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이렇게 구로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건 뭐냐? 이건 행정력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이걸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 뚝심, 의지,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건영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구로사랑 상품권은 240억에서요. 작년에 올해 1차로 40억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걸 좀 살펴봐 달라는 거고요. 태 후보님 공약의 재개발 재건축의 의지가 분명히 읽힙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신도림 안동내 재개발 역시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신도림 안동내 재개발이 최근에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영호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방금 윤건영 후보께서 신도림 안동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저는 우선 첫째로 신도림 안동네라는 표현을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명백히 행정 용어가 있습니다. 신도림 293 재개발 지역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말 수년 전부터 이 지역 주민들이 여기를 발전시키려고 해오면서 주민동의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개발 계획도 만들었습니다. 단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조례와 법이 바뀌면서 결국은 교육 환경 평가라는 새로운 요인이 발전했고 이걸 하다 나니까 주민동의와 기초설계 시에 들어가지 않았던 초등학교 일정권 문제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지금 현재의 설계대로 바로 재개발 지역에 과밀 고층 아파트를 세우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가 낮 시간에 10% 정도의 일정권이 침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 결국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다 받은 다음에 구청에 제기할 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청에서 이제는 달라진 조례와 법에 맞게 반려시켰는데요. 이걸 다시 지금 추진하자고 보니 설계로부터 시작해서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러한 커다란 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정치인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습니다. 예, 두 분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후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제는 자유 주제이고요. 두 후보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각 5분씩입니다. 5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사회자를 통하지 않고 자유롭게 질문하시거나 자신의 홍보 시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하시는 경우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길어질 경우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의 답변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의 시간에서 차감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태영호 후보의 주도로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먼저 이 윤건영 후보와의 주도권 토론에서 희망적 사고란 무슨 문제인가라는 걸 가지고 제가 주도권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희망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적 사고가 정책 영역으로 들어오고 또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기준이 서지 않으면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2년 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는 희망적 사고에 사로잡혀가지고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건영 후보는 아마 국정상황실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북한에 자주 갔고 김정은을 제일 많이 만난 정치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저는 이런 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임기를 끝내고 나갈 때까지 김정은에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 있다고 말씀하시고 청와대를 떠나셨는데 또 윤건영 후보도 아직도 정말 김정은에게 북한의 그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지 이 점을 제가 질의하고 싶고 두 번째 제가 왜 그러면 이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희망적 사고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된 문제에서 저는 윤건영 후보가 지난 4년 동안 너무 희망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점을 이야기합니다. 왜? 지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때 윤건영 후보는 뭐라고 그때 말씀했느냐면 국토부가 광명시의 동의 없이 차량기지 이전을 밀어붙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러나 그 이후에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거든요. 광명시가 이걸 완강히 반대하니까 결국은 정부도 주저앉고 국토부도 다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건영 후보가 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 이거 뭐 국토부 그때 당시 뭐 국정상황실장 전 국정상황실장이었고 대통령의 복심이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 국토부만 잘 아우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희망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결국은 이런 구로우리 이런 봉변을 당하지 않았냐.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 희망적 사고 정말 이 희망적 사고가 지역 정치 지역 발전에 들어올 때는 정말 엄중한 정말 후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21대 국회의원 후보 때 그때 국토부 정부만 밀어붙이면 된다는 그 생각이 아직도 유효한지 또 국정상황실장으로서 그렇게 많이 김정은을 만나뵀다고 자부하던데 그러면 아직도 그렇게 북한에 김정은한테 비핵화 우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간단히 좀 30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도저히 30초로 답을 못할 주제를 던지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에는 평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평화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롭지 못합니다. 북한은 계속 도발하고 있는데 그 도발을 어떤 수단으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결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부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평화를 지켜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 점을 비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 드리고요. 국토부와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토부와는 대화가 잘 되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장관을 만나서 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판넬 보여드렸죠. 윤석열 정부 장관 만나자고 통사정을 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차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편지를 보내도 제가 그 문제 답도 제 없었습니다. 시간이 그때 30초가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만나주지 않았다. 이건 완전히 팩트가 아닙니다. 양기대 의원이 광명시에서 철도 차량기지 이전을 무산시킬 때 추경호 부총리 몇 번 가서 만난 줄 압니까? 차관 몇 번 만났는지 아십니까? 아니 양기대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도 만나고 차관도 만났는데 아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윤건영 후보는 추경호 부총리 그다음에 국토부 차관 이 문제 때문에 몇 번 만났습니다. 양기대 의원은 만났는데 왜 윤건영 후보는 못 만난다고 그럽니까? 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면 양기대 의원이 제기한 거는 다 받아주어서 장 차관 부총리가 만나주고 윤건영 후보만은 그러면 뭐 팽시켰다는 겁니까? 저는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추진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원희룡 장관께 면담 요청을 했는데 회신조차 없었습니다. 차관에게 만나자 그랬는데 핑계를 대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2차관 면담 또 요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말씀하신 추경호 기재부 장관 만나자고 편지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편지 보낼 일로 할까? 양기대 의원처럼 찾아가고 아니 광명시에서는 아니 삭발하고 가서 데모했는데 윤건영 의원은 추진시켜서 데모 한번 했습니까? 그거만 말씀해. 데모 한번 했는가고요? 데모했고요. 자꾸 사실을 왜 보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후보의 주도로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토론 시간은 5분이 주어집니다. 윤건영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 토론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태영호 후보님께서 계속 네거티브적인 요인을 말씀을 하셔서 조금 답답합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 관련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찾아가서 바지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같이 풀어보자.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사정했습니다.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분들 탓하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책임 있는 정치라는 건 뭐냐고 하면요. 일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말고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는 차량 기지창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지. 야 이건 너 탓이야. 너가 잘못했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오세훈 시장의 공약은 아니었습니까? 국민의힘 후보들 다 공약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태영호 후보님보다 4년 전에 저를 잡겠다고 양천에서 자객공천을 오신 분이 김용태 전 후보님이셨습니다. 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무산 위기에 몰리자 한 달 이후에 어디 가셨습니까? 산하기관장으로 취업하지 않았습니까? 정치는 책임지는 정치여야 됩니다.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끝까지 함께 책임지는 거지 남 탓하는 게 전 정치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 후보님께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좋은 의견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을 하려면 개헌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개헌 필요 없다, 법률로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방금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기에 앞서서 윤건영 후보께서 제가 지금 뭐 네거티브 그 공세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펴셨는데요. 제가 하는 건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21대 국회의원 그때 후보자 토론회에서 또 그때 당시 윤건영 후보가 내놓았던 슬로건이 뭐냐, 힘 있는 후보, 힘 있는 사람 윤건영입니다. 그때 국민들은, 왜 우리 구로 주민들은 왜 윤건영 후보가 힘이 있다고 봤느냐? 태 후보님 죄송한데 제가 질의하고 제가 답변하고요. 질문에 답을 좀 해주셨으면. 30초만 주시면 30초 넘었습니다. 아니 30초 안 30초 30초를 주시고요. 죄송한데 40초가 넘어갔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사회자님 이건 좀 답변할게요.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사회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네, 30초만 주세요. 30초. 그래서 30, 제가 이야기하는 1분이 거는 넘어갔습니다. 태 후보님. 그래서 후보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죄송합니다. 그겁니다. 1분이 넘어갔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정책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요. 자, 한마디만 제가 세종시 이전에 대한 걸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이전, 방금 윤건영 후보가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헌을 통해서 하겠느냐, 아니면 입법을 통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하겠느냐, 이것은 22대 국회에 가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반드시 개헌을 통해서만이 세종시로 갈 수 있다. 이거는 좀 너무 일면적인 주장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로 간다고 할 때 국회 청사 통째로 다 가는 것라만 의미하지 않고, 또 일부분을 우리 지금 현 청사 또 국회의장 사무실과 같이 이런 거 일부는 남겨놓고 국회의 기본 직능을 옮겨가는 것도 세종시로 옮기는 거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세종시로 옮겨가는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세종시로 옮기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태 후보님께서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의 말씀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공약을 모르고 계시는 게 국회를 온전히 다 옮기겠다는 겁니다. 통째로 다 옮기겠다. 일부를 옮기겠다는 게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다 옮기고 여의도 국회는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엊그저께 공약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태영호 후보님께서 좀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제가 방금 답변이 그랬다는 말씀이고요. 잠시만 제가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 후보님께서는 힘 있는 후보, 여당 후보니까 정책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통령과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이 함께 원팀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불과 4년 전에 태영호 후보님은 강남에서 야당 국회의원이셨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아니었죠. 구청장도 민주당 구청장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태영호 후보님의 논리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겁니다. 아니, 모순이 제가 답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주셔야죠.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강남의 구청장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때 정부세 낮추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권을 바꾸고 입법을 통해서 제가 정부세를 낮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당원의 힘이 겁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 발언 하실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을 두 분께 각각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건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2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로 주민 여러분, 계절마다 의정 보고서를 들고 동네를 돌 때 제가 항상 찾는 남구로역 주변에 한 구두 수선점이 있습니다. 잠시 앉아서 사장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뉴스에 나오지 않는 민생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겨우 두 번째 손님이라고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구로에 있던 구두수선점이 50개가 넘었는데 어느덧 20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이렇게 힘듭니다. 과일은 역대급으로 비싸 금값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혼자 대파 한 단에 875원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런 게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의 실상입니다. 무능력한 것만이 아닙니다. 염치조차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정권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무조건 입을 막고 밖으로 끌어내는 입틀막 정권입니다. 장모가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사과조차 없습니다. 영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는데도 몰카라서 괜찮다는 염치 없는 정권입니다. 해병대 장병이 조국을 위해 일하다 숨졌는데 그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장관했던 사람을 도주시키는 정권입니다. 오는 4월 10일은 바로 이런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의 경고장을 보내는 날입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검찰공화국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부디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주민 여러분, 4월 10일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 독주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에게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로에는 제대로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뜯을 사람이 아니라 구로를 알고 구로를 사랑하고 제대로 일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1번 윤건영입니다. 꼭 투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태영호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존경하는 구로 주민 여러분, 오늘 후보자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누가 구로를 발전시킬 후보인지 잘 보았을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구로에서는 민주당 출신들이 국회의원을 계속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러다 나니 구로 우리 민주당 텃밭이 되었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황 정치만 하지 지역 발전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구로가 삽니다. 저의 삶의 궤적을 보시면 일단 하겠다고 결심하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루어내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온 지 8년 차, 정치를 시작한 지는 4년밖에 안 되지만 생소한 대한민국에서 혈연, 지연, 학연도 없는 곳에서 혈연단신으로 맨손으로 밤을 자지 않고 뛰어 현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전당대회 선거에서 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어 당 지도부에까지 입성하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여기에 있는 윤건영 후보는 지난 4년간 법안을 30여 개밖에 발의하지 않았지만 저는 지난 4년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21대 국회에서 115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그중 28개는 제 지역구 현안과 관련된 법안이고 11개를 통과시켰습니다. 2005년부터 저희 지역에서 한 번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에서부터 11억으로 제가 상향 조정하는 기적도 이뤄냈습니다. 저의 이러한 정열을 구로 발전을 위해 쏟고 싶습니다. 대통령, 서울시장, 구로구청장까지 모두 국민의 힘인 지금 여러분들이 저까지 당선시켜 주신다면 산적한 구로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구로를 대한민국 미래 1번지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 태영호 8년 전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올 때의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 목숨을 걸고 구로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한된 시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후보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는 4월 10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구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구로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